네, 증권부 기자와 함께하는 백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재근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이제 대만에서 큰 지진이 나고 난 이후에 TSMC의 가동이 어떻게 되느냐, 문제가 없느냐 이런 얘기들이 참 많이 나왔는데요. 주말 사이 지나면서 뉴스들 중에 생각보다 뭐 피해가 큰 것 같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더군요. 어떻게 파악되고 있는지 좀 얘기를 들어보고 싶고 그게 또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일단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네. TSMC는 웨이퍼 팹의 설비가 대부분 복구됐다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TSMC는 또 지진 피해가 경미하다고 판단해서 지난 1월에 발표한 연간 실적 전망치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네네. 그럼에도 일부 외신은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서 생산을 복원하고 품질 표준을 유지하기 위한 신중한 시간과 또 조치가 좀 필요하다면서 완전 복구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네. 업계 일각에선 지진 피해가 또 예상보단 클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또 제기하는 곳이 있는데요. 네.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기업 ASML의 한국 법인 소속 엔지니어들이 지금 복구 지원을 위해서 대만에 파견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만큼 뭐 급하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사실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 피해 큽니다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업선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밖으로야 뭐 우리 괜찮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내부는 또 다를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조금 나오고 있는데 TSMC가 다들 아시겠지만 파운드리의 이제 세계 1위 업체고 그 뒤를 삼성이 쫓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어떤 점유율이나 이런 데도 영향을 좀 미칠까요? 네, 일단 증권업계는 이번 지진으로 인해서 파운드리의 그 단일 공급망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될 수 있다. 이 정도 수준에서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글로벌 파운드리 생산의 69%가 집중된 산업 구조에 경각심을 줄 것이란 분석인데요. 지진 우려에 더해서 지금 중국과의 전쟁 가능성 등 대만의 지정학적 문제가 부각되며 주요 반도체 업체들이 반도체 위탁 생산 시설을 또 다른 국가에 분산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미국 CNN은 지진이 발생하기 쉽고 지정학적 긴장이 집중되는 대만에 중요한 반도체 칩 제조 시설을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이번에 극명하게 일깨워준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공급망 대안으로 한국이 떠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특히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역할이 커질 것이란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시장은 향후 3년간 AI 반도체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부터 5나노 이하 선단 파운드리 공정의 공급선 다변화가 TSMC 중심에서 삼성 파운드리로 빠르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 외신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짓고 있는 최첨단 반도체 공장에 약 60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는데요. 기존 발표 금액보다 2배 넘게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생산 차질로 인해서 당장 TSMC 고객사가 삼성전자로 넘어갈 가능성은 낮다는 이런 시각도 나옵니다. 네네. 파운드리 부문 삼성전자와 TSMC 간의 수율 격차가 좀 있기 때문인데요. 반도체 업계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금 TSMC의 파운드리 기술력이 삼성전자의 1, 2년 정도 앞서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지진 한 번으로 당장 애플과 엔비디아 등 글로벌 고객사들이 TSMC를 떠날 가능성은 좀 낮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최첨단 산업에서 1, 2년 기술 격차는 사실은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당장은 이런 것들이 그쪽으로 가기는 좀 힘들겠다 이런 얘기긴 한데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일 공급선에 대한 불안감은 이번에 확실히 좀 느꼈을 거니까 그거는 또 우리나라 업체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생산 차질이라든지 수율에 진짜로 문제가 좀 발견되기 시작하면 그래도 좀 공급 불안에 대한 생각이 좀 커지지 않을까요? 반도체 시장에? 네, 그렇습니다. 뭐 공급 불안 우려가 이렇게 커진다면은 당연히 뭐 가격 협상에서 제조사가 우위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겁니다. 메모리의 경우 지금 공급자 우위 시장이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디램 생산의 16%를 차지하는 대만 내 마이크론 디램 생산 라인은 강진으로 인해서 지금 대량의 웨이퍼 불량이 발생했고 마이크론은 2분기 고객사들과의 디램 판가 협상을 잠정 중단한 상태입니다. 메모리 공급 불안 우려가 커지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좀 더 여유를 갖고 가격 협상에 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는 삼성전자 주가 선행 지표인 메모리 고정 거래가 상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주가도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증권업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 PC용 디램 범용 제품의 3월 평균 고정 거래 가격은 지금 1.8달러 수준으로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2분기 가격이 또 좀 더 올라갈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가 빠르면 올해 상반기 5세대 HBM 제품에 대한 품질 인증 테스트를 마무리할 계획인데 엔비디아의 승인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증권가에서 제기되는 10만 전자 행복 회로가 지금 작동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겁니다.
주가도 뭐 오늘도 1.3% 정도 현재 올라서 85,600원 거의 9만 원 선으로 이제 또 가고 있기 때문에 증권가의 10만 원 기대감 그리고 투자자분들의 기대감도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되겠죠. 반도체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다음 이슈로 이제 원자재 가격 얘기를 좀 들고 오셨습니다. 최근에 이제 국제 유가도 좀 오르고 있고 구리 가격도 좀 많이 오르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상품 가격부터 먼저 보죠. 얼마나 올랐습니까, 지금? 네, 먼저 국제 유가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네. 중동 정세가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면서 올 초 배럴당 지금 70달러대이던 서부 텍사스유는 80달러대를 지금 넘어섰고요. 네. 또 브렌트유를 보시면은 지금 90달러를 넘어선 상태입니다. 모두 작년 10월 말 이후 최고치입니다. 유가는 이란과 이스라엘 간 무력 충돌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공급 차질 우려로 유가가 지금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중이고요. 또 다른 이제 경기 선행 지표인 구리 가격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구리 현물 가격은 현재 톤당 9,300달러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는 작년 1월 이후 1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주요 구리 생산국의 감산 가능성이 나오면서 구리 가격이 지금 V자 반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밖에 금과 커피, 코코아 등 농산물 가격까지 상품 가격 전반에 걸쳐서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향후에 이제 이게 더 오르느냐가 문제일 것 같은데 2분기에도 더 오른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까, 시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원유와 구리의 경우에는 지금 구조적인 공급 부족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반면 공급은 감산 등의 이유로 감소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원유는 중동 정세가 언제 지금 안정화될지 알 수 없고 3월 말 종료될 예정이던 오펙 플러스의 자발적 감산이 6월까지 연장됐습니다. JP모건은 국제유가가 올해 중 배럴당 10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분석했고요. 국내 증권사들도 국제유가가 내년 100달러에 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리는 광산 노후화와 신규 광산 투자 지연, 또 중국의 구리 감산 등이 예고되면서 가격이 더 뛸 것이란 설명입니다. 네. 특히 시장은 수요가 뒷받침되고 있는 점을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인공지능과 전기차의 보급이 확산하면서 전력 설비 수요가 지금 덩달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전력 설비를 구축하는 데 구리가 많이 사용되는 만큼 앞으로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갈 가능성이 나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게 해당 기업들에는 악재인지 호재인지 가끔은 헷갈리거든요. 투자자들은 어디를 지금 봐야 될까요? 일단 원유의 경우에는 S-오일, 또 구리의 경우에는 LS로 압축해 볼 수 있겠습니다. S-오일은 1분기 정제 마진 개선으로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장은 정제 마진 개선에 따른 영업이익 증가폭이 6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올해 1분기 정제 마진은 평균 배럴당 15.5달러로 전분기보다 70% 넘게 급증했습니다. 유가가 2분기 들어서도 지금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정제 마진이 2분기에도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요. 공급이 지금 빠듯한 상황에서 봄, 여름철 차량 운행 수요가 높아지는 등 지금 수요가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LS는 구리 가격 상승 효과가 2분기부터 본격 실적에 반영될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네. 관련 사업을 하는 자회사인 LS M&M과 LS 전선 등의 실적 개선 덕분에 지주사 LS의 실적도 덩달아서 좋아질 것이란 설명입니다. 실적 개선에 더해서 주가 측면에서는 저평가 매력도 갖추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네네. 특히 구리 가격이 LS 주가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만큼 이런 점을 또 시장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LS가 자사주를 소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현재 LS의 자사주 비율은 15% 정도로 평가됩니다. LS가 자사주를 좀 많이 가지고 있군요. 자, 원자재와 관련돼서는 증권가 쪽에서는 두 종목 정도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유는 이제 S-오일, 그리고 아까 구리와 관련돼서는 LS 쪽을 좀 보자, 이런 얘기까지 저희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증권부의 신재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